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장마철을 영상케 하는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과 창고에 물이 들어차고 일부 도로는 침수되거나 유실돼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빗물이 성인 남성 무릎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임시 방편으로 물길을 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산에서 지금 비가 억수로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가고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 저지대 부분이 지금 침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른 어깨 높이 허리 이상으로 지금. 비는 잦아들었지만 창고에 쌓아둔 물건은 이미 침수 피해를 본 뒤였습니다. 그걸 못 들어줄까는 이제 물이 차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거를. 인근 부대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 박스까지 발견돼 침수 피해 주민들은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택도 침수돼 내부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인천 도심에서는 달리던 차들이 불어난 빗물에 줄줄이 멈춰서거나 물을 피해 후진하기도 합니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많은 비에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려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강원도 화천군 국도 5호선은 계속된 비에 도로가 유실돼 한쪽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호우특보가 내려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시간에 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며칠째 이어지는 가을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같은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3월 46만 3천 명 증가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입니다. 지난해 8월 취업자가 3천 명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석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는 8월 들어서 40만 명대로 늘게 됐습니다. 또 지난달 실업자 수는 8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은 20대와 40대, 50대, 30대 등에서 실업자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은 중부 지방의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고 추석 당일은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모두 그쳤네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태인데요. 오전까지 강원 등 일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강화군 양도면에는 243mm, 파주 탄현면에는 217mm,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도 109.2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기압고리 영향으로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점차 남하에서 밤까지 남부지방에 가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전남에 10에서 50mm, 영서와 충북,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내일,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서해안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만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오겠고요. 추석 당일은 쾌청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귀경길에는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마찰을 빚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가 1년 반 만에 하차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존 볼턴 보좌관의 전격 경질을 알렸습니다.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백악관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으며 오늘 아침 사임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질 배경과 관련해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의 많은 제안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볼턴의 봉직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John Bolton's priorities and policies just don't line up with the president's. And any sitting president has the right to put someone in that position that can carry out his agenda. That became no longer tenable, so the president made a change.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트위터에서 지난밤 사임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했다며 엇갈리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 행정부 내 강경파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이 1년 반 만에 경질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외교안보의 양대 축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리면서 훨씬 유연한 대북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의 대외 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고수해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파열음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 수행하지 않고 몽골로 가면서 볼턴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격 경질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의견이 다른 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백악관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의 사임으로 업무 수행이 쉬워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볼턴과 자신의 의견이 다른 적이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볼턴 보좌관의 사임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답변해 좌중의 웃음이 터졌고 단상에 섰던 폼페이오 장관과 무누신 장관도 같이 웃었습니다.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됐던 선박에 갇힌 한국인 선원이 모두 구조되면서 인양 작업과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인양 회사와 협의에 들어갔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관도 현재 도착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태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구조된 한국인 선원 4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온 가족 4명이 현지에 도착해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가족들 안내와 함께 선원들이 영사 업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해안경비대 관계자와 만나 앞으로 진행되는 원인 조사나 인양 문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당부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측은 인양과 관련해 전문 회사와 회의를 거쳐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소형 선박을 이용해 선박 주위를 살피는 작업이 현지에서 하루 내내 이뤄졌습니다. 실사를 거쳐 인양 방법을 정할 계획인데 선박의 규모가 워낙 커서 꽤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루 전 현지에 도착한 조사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해안경비대의 구조 과정과 선원들에 대한 면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두에서 출발해 사고 당시 항적과 함께 배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 인양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문제까지 기초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선박 주변에는 구조가 마무리됐음에도 온종일 소형 선박들이 오가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선박 전도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번 한국인 선원 구조에 참여했던 구조업체 대표는 배 안에 고립된 선원들이 지옥 같은 조건에서 생존했다고 당시 열악한 선내 상황을 전했습니다. 구조 작업에 참여한 인형업체 디파이언트 마린의 팀 페리스 대표는 4명의 선원이 칠흑 같은 어둠과 오븐처럼 뜨거운 온도에도 불구하고 깊은 물 위로 튀어나온 파이프와 배관이 있는 지옥 같은 조건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덕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치유를 받던 한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북 영덕 소방서는 닥터 헬기로 이송해 집중 치료를 받던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34살 C씨가 오늘 0시 50분쯤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C씨가 숨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질식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정비 작업을 하려고 들어가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국민들은 분노가 솟구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표시할 수 있을까? 절박한 마음에서 삭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듯이 그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협의를 해보자.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보수 정치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하고 이 연대 문제는 그거는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정치권에선 자식 논란이 한창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특혜 진학 의혹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맞불 공세로 옮겨붙은 모양새인데요. 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에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 뒤에도 딸의 특혜 진학을 때리기 바쁜 자유한국당.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입니다.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안쳤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논문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매체는 연구 논문을 요약하는 이른바 포스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연구를 도와줄 수 있냐고 교신 저자인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동시에 최우등이 지킨 아들의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공개했습니다.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물타기 의혹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여기에 조국 장관 청문회 직후 아들 용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하다며 사과한 장 의원은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원실이 개입했다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논란까지 일파만파 커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여기에 용준 씨는 예의 바르게 사과했고 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 마음이 불편하다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상털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조국 일가에 매섭게 날을 세웠던 탓인지 이들을 향한 여당 지지자들의 역공은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조국 사태의 부메랑이다 아니면 물타기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국 장관 임명으로 불붙은 여야의 갈등이 자식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고 검찰총장을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 뒤 처음 소집한 간부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조국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장관 보고는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9일,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검찰 간부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는 제각각 이뤄졌지만 당시 법무부 간부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찰 간부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법무부 간부들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제안을 보고받은 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다며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언론을 통해 제안 사실이 밝혀지자 전화는 했지만 조국 장관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조국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를 받지 않는 등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하지만 조 장관 취임식 직후 수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안이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복잡한 설비가 연구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넘어서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북한환경용 반도체, 그다음에 군사용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의 부품 소재가 꼭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세 개 장비는 프랑스 장비고요. 수입해야 될 그런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수소차를 타고 온 문 대통령은 바로 올해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도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포함해 새로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 7명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과학기술 현장을 찾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이 집중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소재 부품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 5조 원을 투입하고 기업 협력 관계 구축과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조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재 부품 대응 지원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아직은 없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기까지도 가면 좋겠다 싶거든요. 산업 강국, 소재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생각 거기에 동참했던 사명감 갖고 자랑스럽게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각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기술 자립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 등 국정 현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은 우리 국민에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오염수를 바다에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일본 환경상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하루 170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15만 톤이 천여 개의 저장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3년 뒤에는
저장 한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So the point is that any releases from Fukushima, there will be migration of some of that material through the East China Sea into the East Sea.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환경 담당 최고 강요가 이를 뒤엎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를 과감히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장도 안정성과 과학적 측면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가 관방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今後政府としてしっかり検討すべきと発言したものであり、その上で個人的な意見として述べられた。このように承知しています。 하지만 환경 문제를 책임지는 환경상이 오염수 방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미 방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일본 환경사의 반언에 우리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전 오염수의 최종 처리 방식과 결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개각을 단행합니다. 문부과학상의 우익 성향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집권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핵심 축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임시키고 나머지 강료는 모두 교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징용 판결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과정에서 외교 결례를 범한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이같이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해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도 연천군 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당 지도부는 오늘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역에서 미리 준비한 홍보문을 나눠주며 추석 인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조국 장관 임명을 비난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갑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도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면서 다른 야당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면 무슨 소속사 관계자냐 아니면 다른 연예인이냐 뭐 이런 것들일 건데 그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고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아는 형입니다. 아는 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로 믿습니다. 특혜를 받는 것처럼 좀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일반 교통사고도 사실 음주운전 직후에는 바로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추후에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모친이 뭐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을 했다 이런 게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좀 나가는데 뭐 합의금 1,000만 원인데 그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자신주의랑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자녀의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이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오는 27일 첫 번째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를 거쳐 김 의원의 뇌물 혐의를 가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변종대마를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법원에 이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직 이 씨의 모바일 감정과 휴대전화 분석 등이 끝나지 않은 데다 구속기간에 연휴가 끼어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하죠. 최근 7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보행자 사고가 비교적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한 차량이 상가 앞 도로를 달립니다.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는 순간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운전자 부주의와 무단횡단이 겹친 겁니다. 모두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7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차량끼리 부딪힌 경우보다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더 잦았습니다. 특이한 건 추석 당일보다 교통량이 적은 추석 전날과 다음 날에 오히려 사고 건수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10건 가운데 8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는 이제 차례 준비라든지 또 송묘 준비하는 부분, 또 친구들과의 어떤 그 만남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평소보다 보행자 통행량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전통시장과 상가 지역 등 보행 밀집 지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과 보행자 모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명절 연휴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는 단순 교통 정보부터 문을 연 병원 정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김우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손보광 씨는 지난 명절 귀향길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운전 중 갑자기 어깨가 빠진 겁니다. 당황한 손 씨, 문을 연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팔과 어깨가 아픈데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고 당황을 하니까 병원이나 이런 근처의 의료기관,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응급의료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클릭 한 번이면 내 주위에 있는 응급실, 병원, 약국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 모이는 명절, 새 식구가 된 신혼부부에겐 호칭을 알려주는 앱이 유용합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매번 헷갈리던 호칭과 촌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하고 처음 맞는 이 명절인데 이렇게 어플로 보면서 가계도도 만들고 또 이름도 저장하고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호칭 이런 거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차례상 차리기 앱은 지역별 상차림과 지방 쓰는 법까지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장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면 도로공사에서 만든 앱이 필수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은 기본, 주변 휴게소 소개와 저렴한 주유소 등을 알려줘 운전자들의 수고를 한결 덜어줍니다. 명절 전후로 해서 앱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정부 24 앱은 무료로 개방되는 공공주차장을 알려줍니다. 고향 가기 전 약간의 수고를 들이면 추석 연휴를 시간 낭비 없이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적격 인수 후보가 4곳으로 추려졌습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곳 가운데 4곳의 적격 인수 후보 선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적격 인수 후보에 포함된 것은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KCGI 컨소시엄, 스턴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넘게 신규 노선 불허 등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진해연은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뒤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경영 제재가 가해진 겁니다. 효성그룹이 서울국세청으로부터 1,500억 원대 세무조사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국세청 통보로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징금은 다음 달까지 내야 하고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2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로 4,6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울산형 일자리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의 큰 줄기는 4가지입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대기업 3개사에 부품 공장을 유치하는 친환경 자동차 플랫폼 구축 분야, 3,700억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94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롯데 석유화학과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 기업 4개사에 고도화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분야, 투자금 9,940억 원에 1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여기에 유통과 관광 분야에 롯데 산업개발 등 2개사가 7,200억 원을 투자해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신도시 건설을 통해 3,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자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잡은 계획은 아니지만 S-오일이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제2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가 2차 전지 생산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울산에서 역세권과 해양 리조트 개발을 추진했던 롯데 계열사가 사업을 착공하고도 중단을 반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면서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잇따라 생기고 있는데요. 동양인들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치매 극복을 위한 동행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인의 치매 발병률이 OECD 평균보다 1.3배 높고 걸리는 시기는 2년 이상 빠르기 때문입니다. From the point of genetic view, the Chinese and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have very close. 국내 연구진이 우리와 일본, 서양인 4만여 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양인들이 치매에 더 취약한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 유발 유전자로 알려진 아포이2포형의 새로운 유전 변이를 최초로 규명한 겁니다. G형 유전을 가진 개체에 비해서 대략 2.5배 정도 더 치매 위험도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고 뇌 영상을 분석한 결과 T형 유전 변이형을 가진 개체가 훨씬 더 심한 손상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학술지 클리니컬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입안에서 면봉으로 상피 세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고위험군인지를 알아보는 검사법도 개발됐습니다. 모두 6개 나라의 특허가 출원된 치매 간이검사법은 조만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직접 투자 의사를 밝힐 정도로 국내 치매 연구 성과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제연구단과 국내 최대 포털 등은 업무 협약을 하고 인공지능으로 치매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다차원 의료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 제공과 치매 유발 경도인지 장애 판별 알고리즘 개발 등입니다. 지난 8년간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아오고
이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치매 예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오랜 시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치매 전방위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가운데 치매 환자는 10%. 그동안의 치매 연구 성과가 정부가 추진하는 진단기기 개발 등과 접목되면 미래 사회적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치매 극복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5주째로 접어든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란과의 월드컵 예선전이 열린 경기장에서 홍콩 관중들은 중국 국가가 나오자 집단 야유를 보내고 검은 국기를 흔드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과 이란의 월드컵 2차 예선이 펼쳐진 홍콩 스타디움.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홍콩이다를 외치는 응원단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전 중국 국가가 연주되자 응원 함성은 야유로 바뀝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 손가락 욕을, 국가 대신 시위 때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기 시작 뒤에도 관중들이 한 마음으로 바란 것은 축구 경기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We feel a sense of we are all united. Hong Kong people will speak and then will speak up and will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now. 예선전이긴 했지만 세계 관심을 모으는 월드컵 경기는 홍콩인의 목소리를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중국에 대한 항의로 검은색 홍콩 국기도 등장했습니다. 경기는 2대0으로 졌지만 관중들은 또 다른 희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唔希望咁我哋今日咁多球迷入到嚟，都藉住係一個國際嘅場面，可以引起國際嘅關注我哋香港抗爭者嘅自由。 경찰은 경기 전부터 철저한 소지품 수색 등 삼엄한 경비를 폈지만 다행히 관중과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본 도쿄는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심과 공항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끊기면서 10,000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고속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나리타 공항. 도착한 여행객들이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파사이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태풍이 지나간 뒤 중단됐던 여객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터미널 안은 더 혼잡해졌습니다. 일부 택시가 운행되기는 했지만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리타 측은 밤새 17,000명 가까운 승객들이 공항에 갇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부 여행객들은 공항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공항 측이 생수와 침낭, 충전기를 제공했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どこで寝てました？は床の上ですね。硬くないですか？もう椅子空いてなかったんで硬かったんですけど我慢して。10時間以上は待ってますね。飛行機乗ってる時間より長い。今日も取れてなくて帰りは明日になりますけど。 다행히 버스와 열차 운행이 이른 아침 재개되면서 승객들은 겨우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수도권을 관통한 태풍 파사이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익단체인 미국 총기협회가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기협회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샌프란시스코 시당국과 행정감독위원회가 총기협회를 국내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연설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행정감독위는 총기협회가 대중을 호도하고 극단주의적 주장을 부추기며 테러 행위를 꾀하거나 저지르는 개인들을 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 테러단체로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중국 최대 갑부 중 한 명인 마윈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신임 회장 자리는 일찌감치 후계자로 정해진 장융 현 최고 경영자가 물려받았습니다. 마윈은 지난해 9월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55세가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54세에 은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를 본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일 가을 장마가 말썽입니다. 밤사이 중부 지역에 요란한 가을 호우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화도에 200mm 이상, 서울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정체 전선이 악화하면서 빗줄기도 약해졌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비가 그쳤고요. 강원과 충청, 남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남부 지역은 밤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영동과 전남 지역은 10에서 50mm, 영서와 충북 지역,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 30도로 중부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남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내일 기성길, 내륙 지역 하늘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추석 당일엔 전국이 쾌청해서 선명하게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고요. 이어지는 기경길에는 토요일 오후에 중서부 지역, 일요일엔 영동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직 곳곳이 빗길입니다. 마음은 조급해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굿모닝 YTN 마칩니다. 연휴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